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위클리 이제 4회입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면서 메타버스의 진정한 1인자가 되겠다라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또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 특히 플랫폼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지금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큰 움직임들을 우리가 1회에서부터 3회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사이드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현 교수가 한 번 정도는 게임 산업에 대한 정리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게임 산업이야말로 이 메타버스라는 큰 화두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마 가장 절실히 하고 있는 산업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이 이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소위 생존 적응해 가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뒤에 파이낸스를 붙이면 어떤 단어가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이 파이낸스가 붙은 단어들의 합성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를테면 핀테크, 그러니까 파이낸스에 테크놀로지를 붙여서 핀테크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새로운 신조어를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게임의 뒤에 파이낸스를 붙이면 게임파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고 재미도 보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소위 이 파이낸셜 시스템을 즉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화를 통한 새로운 파이낸셜 시스템을 우리는 이 게임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새로운 게임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게임을 하면 즐겁기 위해서, 그렇죠? 또는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죠. 게임의 목적이 그런데 이제는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 줄여서 이거를 play to earn 해서 P, T, 그러니까 to는 보통 E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P,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E 쓰고, 그 다음에 E. 그러니까 play to earn.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소위 P2E 게임이 지금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P2E, 즉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소위 크립토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늘 불법이다 아니다 가지고 우리 사실 게이머들 또 소위 크립토 커런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늘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소위 그 암호화폐가 소위 게임파이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게임이라는 게 블록체인 기반의 크립토커런시가 거래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게이머들이 자신의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득템하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하고 또는 투자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며 최근에는 게임 아이템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게 된다는 거죠. 가히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 경제 세상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줄여서 게임파이 세상이 열리고 있다. 근간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세상. 근데 이제 이 게임파이의 세상은 결국 어디로 맞닿느냐? 저희가 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화두인 메타버스 세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저희가 이제 큰 특징들을 몇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위 XR과 메타버스의 차이. 여러분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XR은 플레잉 하는 거라면 말하자면 메타버스라는 것은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고 만들어간다. 크리에이팅 한다고 했죠. 즉 게이머가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게임에서 플레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게임 아이템도 만들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든 아이템을 직접 팔 수도 있고 사기도 하고 또는 그거를 재테크 수단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걸 기반으로 심지어는 은행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담보로 대출도 받게 되는
그러한 다양한 확장성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중심에 여러분 게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소위 게임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게임 기존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게임 시장의 소위 그 주력 세력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P2E, Play to Earn,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임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즐겁게 게임을 하는데 이거는 게임을 하면서도 수익까지 생기네. 근데 이 수익이 굉장히 확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게이머가 과연 자기의 제한된 시간, 에너지를 어디에다 쓸 것인가. 큰 흐름의 변화가 지금 게임 시장에서 벌써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제가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메타버스에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과제로 제출을 해보라 라고 했더니 유학원 친구들이 엑스 인피니티라는 회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쭉 발표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굉장히 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베트남 회사가 만든 그런 소위 크립토 게임, 즉 크립토 커런시가 통용되는 아까 얘기했던 P2E 게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확장성이 대단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위 NFT 기반의 소위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최고의 컬렉션이 바로 엑스 인피니티라는 크립토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의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가 지금 기준으로 대략 한 14빌리언 달러니까 14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이미 빠르게 형성돼 있고 이 확장성은 아마 전 세계 있는 모든 게임 회사들이 결국 이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파급력은 막강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게임 회사들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한국 게임 회사 중에 메타버스에 뛰어들지 않겠다. 소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NFT 기술을 적용한 소위 플레이 투 원 하지 않겠다라는 회사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위메이드 한번 볼까요? NFT 기술 적용한 MMORPG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르4 출시했죠. 동접수가 상당해요. 130만 명 동접수를 기록하면서 NFT를 적용한 게임으로서는 시장에서 성공했다. 이런 반응을 얻고 있고요. 더 나가서 지금 NFT 소위 위메디의 NFT가 이제 위믹스 크립토커런시 위믹스 기반으로 아예 게임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100개나 출시를 하겠다. 위메이드가 상당히 이쪽으로 지금 소위 위믹스 생태계를 확장하는 쪽으로 사활을 걸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넷마블도 보면 지금 NFT의 전담 연구개발 조직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NFT 게임을 2022년에 개발하겠다. NC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에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결합한 게임 출시하겠다라는 거고요. 펄어비스, 그 다음에 게임빌,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NFT 기반의 소위 참여자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돈도 벌고 그걸 통해서 게임 자체가 게임파이, 즉 거대한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확장하는 그 큰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게임 회사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주하다가 오히려 지금 이 플레이 투 원 또는 게임파이 쪽에 조금 흐름을 놓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모든 게임 회사들이 이 플레이 투 원 게임들, NFT 기반의 게임을 출시하겠다.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플레이 투 원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전통적인 소위 XR 기준의 게임들, 즉 플레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창조하는 행위까지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그 게임 회사가 만든 그 샵에서 게임 회사가 제공하는 아이템만을 구매하는 게 전통적인 게임이었다면 지금 플레이 투 원 또는 NFT, 크립토커런시 기반의 이 세상은 마치 메타버스와 같아서 이용자들이 직접 자기가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 게임에서 통용되는 크립토커런시를 통해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러니까 허용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메타버스형 소위 플레이 투 원 게임은 이용자들 스스로가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것까지 허용을 해요. 예전에는 게임사가 모든 룰을 결정하잖아요. 때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더 이상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게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주체가 돼서 그 게임의 룰도 정하고 마치 공동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게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의사결정 구조도 바꾸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블록체인, 즉 분산화된 소위 권력 구조, 블록체인의 힘이 결국은 게임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아쉽지만 대한민국의 게임 인더스트리가 2022년을 기점으로 플레이 투 원, 게임파이 쪽으로 대다수 참여하겠다. 결국 게임 업계도 메타버스 세상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려는 많은 준비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2022년은 게임 산업이 메타버스에서 각기 필살의 전략, 필살의 어떤 게임, NFT 기반의 게임을 통해서 아마 치열한 승자를 가리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게임 업계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플레이 투 원 게임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